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연봉을 쫓아서 계속 기업을 옮겨 다니거나 아니면 신입사원 경우에 연봉이 높다고 생각되는 기업에 응시를 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연봉은 최소 입사한 이후 2년이 지나 보아야 본인의 연봉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신입사원들 주로 하는 얘기가 한 달, 두 달, 3개월 근무하고 나와가지고 연봉이 작다, 연봉 때문에 이기겠습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기업에 여러분이 입사하게 되시면은 이제 종류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공기업도 마찬가지고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업은 무조건 100% 수습사원으로 임용이 됩니다. 대부분의 공기업 공무원은 수습사원 적용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보통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갑니다. 일반 기업, 대기업, LG, SK, 삼성 이런 기업은 또 회사 나름대로 사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을 할지 3개월을 할지 6개월을 할지 1년을 할지 회사에 따라서 직무에 따라서 부서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집니다. 공통으로 공기업, 사기업 다 마찬가지로 한 달에서 3개월 정도 되면은 담당 부서장이나 인사팀에서 통상 면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응도 그리고 불만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청취를 하고 가급적 여러분이 기업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불가피하게 직무를 바꾸거나 부서를 옮길 수 있는 경우도 생깁니다. 특히 회사인 경우에는 회사의 내용이 계속 업무가 바뀌기 때문에 하루에도 2번씩 3번씩 업무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실습을 가든 취업을 하든 간에 업무 변동에 대해서 크게 불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회사라는 것은 이윤을 창출하기 때문에 이윤이 창출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인력 배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임자가 없을 경우는 차차 적임자를 선발하여 TF팀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해당 부서의 부서장이 양해를 구해서 사람을 다른 부서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여러분이 그 내용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회사를 퇴사할 경우 오히려 다른 기업으로 갈 수도 없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공기업인 경우는 순환보직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전공에 상관없이 몇 년이 지나면 지역을 옮기거나 부서를 옮기는 게 당연한 것이지 여러분이 거기에 불만을 가지고 회사를 옮기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서를 옮기든 지역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지역을 옮기든 여러분의 경력은 입사 첫날로부터 카운트가 되는 것입니다. 공기업, 대기업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입사 첫날부터 수습기간을 적용할 때는 보통 정규 직원에 준하는 급여의 50%, 70%, 80%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연봉을 가지고 따지면 상당히 곤란하고 그리고 이 수습기간 동안에는 만약에 추석이 걸려있거나 설날이 걸려있을 경우 아니면 연말이 걸려있을 경우는 또 급여에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기적으로 업무에 집중할 생각을 해야지 적응을 하고 급여를 따르게 되면 굉장히 직장에서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인턴십이나 또 아니면 최소한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할 경우는 신입사원으로 가더라도 그 경력이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신입 즉 수습기간을 면제하거나 앞당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기업의 연봉은 최소 2년 이상을 근무를 해야 하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입사원일 때는 입사 시기에는 예를 들어서 연봉이 3천인데 2년, 1년 지나면 연봉이 확 증가하는 기업도 있고 중소기업이라 할지라도 처음에 예를 들어서 3천으로 시작했는데
3,300, 3,700, 4,500 이렇게 점증,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점증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재수를 하거나 취업 재수를 하거나 또 아니면 2년, 3년 쉬게 되면은 3년 쉬어가지고 대기업 들어가서 연봉을 4천 받은 게 나은지 아니면 중소기업에 3년 전에 들어가서 3천, 3,300, 3,700, 4,200으로 받는 게 나은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여러분이 직무를 먼저 발굴하고 그 직무에 맞는 기업을 발굴하여 입사하는 것이 정도로 가는 것이지 연봉이 좀 높다고 대기업을 가겠다고 계속 기다리면서 취업 재수를 하거나 취업 삼수를 하거나 3년 4년 기다리면 오히려 실제로 중소기업에 갔던 그런 동료 친구들보다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연봉이 더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잘 알고 여러분이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 중소기업은 무조건 연봉이 작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고 여러분이 23살에 입사할지 24살에 입사할지 26살에 입사할지 29에 입사할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금융기관 여러분이 입사하고 나서 금융기관에 가서 금전거래 소위 대출을 받을 때 보시면 29에 대기업 입사한 직원과 23세 중소기업에 입사한 사원과는 입사 유니차 사원과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로 대출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대기업에서 올해 대기업만 목표로 오래 근무하겠다고 오래 준비하는 그런 학생은 상당히 나중에 큰 어려움이 봉착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공무원 어디가 좋을지 어디가 여러분의 몸에 맞는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회사가 될지는 기업에 가서 일을 해보고 최소한 2년 이상 일을 해봐야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똑같은 대한민국의 기업이 똑같은 신입사원의 연봉이 같을 경우에는 여러분의 생각이 맞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 점을 알고 직장인의 연봉은 1년, 2년, 3년 경력에 따라 굉장히 달라진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고 그리고 그 경력 연수에 따라서 우리 사주를 알지 아니면 금융기관의 신용도가 확 달라진다는 것을 분명히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이런 내용 모르고 가셔가지고 굉장히 후회하시고 중소기업 가셔서 우려낸 사람이 대출받아 집 사는데 신입사원은 아직 대기업 가겠다고 서류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내용이 마음에 드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